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민주 시민의 의식을 키우기 위한 그 뜨거운 현장. 2020 온라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청소년 정책 토론 배틀이 지난 10월 9일 춘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린 청소년 정책 토론 배틀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춘천시 청소년 수련관, 춘천 YMCA가 함께 준비한 행사인데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점이 이채롭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행을 준비하는 저로서도 좀 많이 모르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토론 배틀은 토론자들과 심사위원들이 모니터로 만나는 온오프 이원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도내 중학생 2인 1팀으로 구성된 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모니터 속 친구들 모습, 긴장감보다는 호기심과 설렘이 더한 것 같죠? 네, 먼저 팀 한정수 팀,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화천 팀,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아레카야자 팀, 네 다음 우리가 농구장 팀, 네, 매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중계도 팀 반갑습니다. 네, 다음 아그네스 팀, 네, 다음 북극곰 팀. 학교가 배경이라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감자전 팀, 네, 감자전 팀도 마찬가지로. 네, 모두 접속하셔서 시간에 맞춰서 접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2회차를 맞이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작년과는 다르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이기화 사무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사전에 촬영된 동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2020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청소년 정책 토론 배틀에 참여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토론을 통해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아울러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부터 춘천시 청소년 수련관, 춘천 YMCA와 공동으로 토론 배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배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토론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 선의 경쟁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심사위원님들과 대회 준비와 진행을 맡고 계신 춘천시 청소년 수련관 및 춘천 YMCA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배틀은 하나의 논제를 놓고 양 팀이 각자 의견을 피력하고 질의를 받고 반론과 재반론을 거치다 보면 야물기 연근 최종 발언의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논제를 알아볼까요? 주제는 공지한 대로 준비가 되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비영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교육도 학교 수업 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가 오늘의 논제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상황을 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심판을 할 거니까 친구들은 편하게 준비한 대로 토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차게 토론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주자는 북극곰 대 아그네스 팀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찬성 측 1토론자 입론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의 1토론자를 맡은 송복은입니다. 저는 교회 수업이 학교 수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먼저 현재의 공교육은 개개인의 흥미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입니다.
미래에는 다원 사회의 심화로 전통적인 공부만이 인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대측 1토론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교육은 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라는 제도 자체가 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하도록 해서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제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물론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수업에 대한 수강생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자신이 원하더라도 수강자 수가 다 차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업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팀을 소개합니다. 화천대 중계도 두 팀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고민 중 대부분이 진로 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만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장래 희망을 찾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수업을 통해 보다 넓은 관점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비영리 기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비영리 기관에서 하는 교육으로 인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진로가 너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비용을 나라에서 비영리 단체를 지원해주게 되면 기존 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나중에 비영리 단체가 이게 점점 인정이 되고 보편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비영리 단체가 갑자기 갑의 위치로 올라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드리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와, 토론의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다음 팀은 팀한정수대 우리가 농구장입니다. 저희 측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평가 제도로 그 비영리 기관을 출석하는 일수와 학교에 출석하는 일수를 맞출 수 있고 항상 비영리 교육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리 출석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기관에서 학생 본인의 출석을 확인해서 학교에다가 공지를 할 수 있고 사진을 함께 포함한 보고서를 통해 학교 측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대리 출석은 학생들 18세 이하는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대리 출석에도 확인할 경우가 없고요.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그 비영리 기관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 측께서 반론에서 비영리 기관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해주셨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새로운 검토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더 검토를 철저하게 할 것이고 조사도 할 것입니다. 예선전 마지막 배틀팀 감자전 대 아르카야자를 소개합니다. 학교 수업은 대부분 이론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이것보다 직접 그 교과 관련된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해도가 높아지고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와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의 학술에 따르면 단순한 과학 수업이 아닌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과학관 방문 등의 교육이 창의성과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그 비영리 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게 현재 지금 자유학기제와 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학기제와 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비영리 기관을 굳이 도입을 해야 할까요? 자유학기제와 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에 의해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네, 1학년 때 진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받는 것은 맞지만 2, 3학년 때도 분명히 진로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럼 이러한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모두 학교의 획일화된 교육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진로 과목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로 과목조차도 이제 교과서로 수업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비영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과서로만 하는 수업이 아닌 직접 체험도 하고 그 전문가에게 자신의 경험도 들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게 중점입니다. 비영리 기관에서 그러한 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관련 비영리기관에 가서 교과, 비교과 과목과 연계되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례라든지 혹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다면 밤샘 토론을 할 기세인데요. 생각의 폭과 깊이도 확장되는 게 보입니다. 그럴수록 심사위원도 평가에 더 꼼꼼해지고 신중해집니다. 고등학교 때 나가보고 중학교 때 처음 나갔어서 약간 떨리기도 했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한 만큼만 하자 했는데 지금은 그냥 참가의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평소에 그거 약간 쉽게 겪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는데 친구랑 같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서 뜻깊었습니다. 못해도 기죽지 말고 하자 생각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험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준비하는 게 좀 모자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긴장이 좀 됐었는데 막상 오늘 아침 해가 뜨니까 긴장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네, 특별상 네 팀은 아그네스, 네, 화천, 중계도, 우리가 농구장 팀 이렇게 네 팀이 네,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상 두 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상 두 팀은 북극곰, 감자전 네, 이렇게 두 팀이 동상을 네,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주신 네, 참여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호명되지 않은 두 팀이 있거든요. 네, 두 팀은 네, 자동적으로 결승 진출 팀이 되었고요.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은 아리카야자, 팀 한정스 축하합니다. 사실 저희가 결승전까지 올 거라고는 예상은 안 했는데 이번 결승전까지 온 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각오로 저희는 토론해봤습니다. 사실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기왕 정말 기간은 짧았지만 일주일 가량 거의 정말 하루에 3-4시간씩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기왕 이렇게 열심히 한 거 그래도 우승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우승하겠다는 두 팀. 찬성 팀 한정스 대 반대 아리카야자의 결승 토론 배틀.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단순 교과 지식만으로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스스로 자신 삶을 살아가는 법,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상대 측에서는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다른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될 그러한 교육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그러나 먼저 저희 측 생각을 하기에는 물론 학교에서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그 삶의 어떠한 것을 배우는 것은 맞지만 일단 학교는 기본적으로 국수사과 영과 같이 이러한 입시 과목을 배우는 것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대 측에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점은 학교라는 그러한 요소 안에서는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학교의 설립 목적이 입시 과목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학교의 설립 목적은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에 배출되기 전에 미리 사회에 나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단순 입시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립에 대한 목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학교에서는 시스템상 입시 교육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데 비영리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면 그것에 대하여 지금 학교 공교육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비영리 기관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민주사회 일원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근거들을 더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확실히 미래를 위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인재를 양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런 수업보다는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좀 더 심화된 교육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고 훨씬 공교육보다는 비영리 기관의 교육이 훨씬 그것이 지원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대 측에서 선택 과목과 동아리는 수가 다양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자면 일단 비영리 기간 또한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선택 과목이나 동아리 같은 것 또한 다양해질 수 있고 비영리 기간 또한 비영리 기간의 교육 방식과 그리고 수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상대 측에서 첫 번째로 해주신 점은 반박하신 점은 일단 인정하지 않고요.
교육은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그래서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 아닐까요? 지역적 차별이나 아니면 교육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호한 상태에서 저희는 학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영리 기간을 도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분 12초입니다. 이것으로써 청소년 정책 토론 배틀 결승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온라인 토론임에도 충분히 뜨거웠던 토론 배틀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토론을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시간을 가진 듯한데요. 토론을 통해 주제뿐 아니라 정책의 장단점과 실효성에 대해 고민하고 점검하면서 교육 본연의 의무까지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든지 내가 주인이 된다면 달라지겠죠?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으로 토론 대회를 진행하는 게 처음인데 친구들 너무 잘해줬고 또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또 토론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기쁜 마음으로 채점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의 토론 잘 봤고요. 토론이 익숙한 친구도 있고 처음이었던 친구도 있었을 텐데 참여해준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기회를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도 더 나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 앞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제가 평가하면서 보니까 너무 훌륭하게도 잘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팀워크를 맞춰서 준비된 멋진 토론을 보여줘서 참 인상 깊고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준 학생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토론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온라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청소년 정책 토론 배틀 결승전 은상팀, 금상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은 아레카 야자팀이, 금상은 팀원정스 팀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전을 저는 특별상 받을 줄 알았는데 일단 결승전 올라와서 인상 받은 걸로 제가 여기서 결승전에서 토론 잘해서 만족합니다. 저희가 사실 둘이 토론을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했는데 정말 갑자기 이렇게 큰 상이 될 줄은 몰랐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함께한 팀원을 격려하는 모습. 오늘의 가장 값진 상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가 민주시민으로 당당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